질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왜?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수기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이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상 최단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토론 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당시에 수사한 검사도 당시 참고인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기어이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 탄압, 불공평한 이중잣대로 부당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제 발언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허위다. 그래서 유죄다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1심 판결 유죄 근거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신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중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오려내서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1심 법원은 그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형법정주의와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 해석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2심 판결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을 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여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이것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는 짜집기 했습니다. 1번과 2번 발언의 일부만을 짜집기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는 허위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다소 과장이 되어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추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짜집기한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의 또 다른 헌재 판례 무죄 근거도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토론 중에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쟁점인데 이건 1심 판결 판례와 똑같습니다. 또 쟁점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할 결심을 하시고 네, 전현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무죄할 결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먼저 말씀하세요.